일단 수열을 보는데 수열이라고 함은 수가 나열되었다. 수의 나열. 얘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했다고요? 네. 이런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같은 차이를 연습했어요. 등차 수열 했어요? 그냥 같은 차이 이룬다 정도? 했어요. 등차 등비 뭐 네, 개- 조사. 했어요? 개차 수요. 그럼 일반항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 n번째는 얘기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EN이 EN이다. 뭐지 이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구하는식 이건 안 했어요. 구한식은 안 했고. 자, 그럼 등차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열이에요. 그럼 그 같은 차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차라고 부를 거야. 영어로 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첫 번째 항 얘를 A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은 A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A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하면 돼. 요거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그거 안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A에다 공차 몇 개? 세 개 더하면 돼요. 그럼 쭉 가서 얘는 첫 번째 항을 의미하고 얘는 두 번째 항을 의미하고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계속 가서 그럼 저기 가서 계속 뒤로 가서 n번째 항이 됐다라고 볼게. 일반항이죠. n번째 항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할까요? n-1개 더하겠죠. 두 번째 항일 땐 1개, 세 번째 항일 땐 2개, 네 번째 항일 땐 3개, n번째 항일 땐 몇 개? n-1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공차가 D고 첫째 항이 A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냐? A 플러스 n-1D가 되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일반항 구하는 식. 물론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때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이거 쓰는 거, 다르게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돼. 사용하진 않더라도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럼 또 뭐 얘기하면 되지? 헷갈리네 갑자기.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씻는 거 말고. 세수야. 유경이 어제 안 씻고 잤어요? 어쩐지 오늘 까맣더라. 어제 안 씻고 잤어요. 찝찝해서 잠이 오나?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입니다. 물어본 거예요. 잠이 오나? 완전 잘 알아요. 네. 자, 첫 번째 있는 숫자를 A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등차 수열이니까 앞에 있는 수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죠. 공차 하나 더 하면 되겠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세수의 특징 보세요. 앞에 있는 애하고 맨 뒤에 있는 애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이거 뭐와 같아? 2배와 같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 중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항 아니에요? 중항이다. 텀, 항, 텀. 네. 첫 번째 수에서 네. 1텀, 2텀, 3텀 이렇게. 네. 그래서 텀. 텀이 너무 네. 뭐 어떡하니? 내 발음이 안 좋나? 내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워낙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없어요. 네. 자,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차 수열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열을 한번 써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등차 수열 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6, 9, 12, 15. 그 다음 누가 올까요? 18. 10, 오겠죠, 이렇게. 자,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자, 얼마큼 커졌어요? 30 커지고 있죠.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몇이다? 3이다. 이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됐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요. 3n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없어져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n에다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 100번째 항 몇이에요? 300.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 일반항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재 181페이지에 있는 등차 수열 일반항의 성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보면 말이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요령껏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럼 A에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공차가 몇인지 찾아야 돼. 공차 몇이야? 3. 자, 공차를 쓰고 n을 붙입니다. 그 다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1 넣으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뒤에 누구 붙일 수 있는 숫자가 없네. 그럼 이게 끝입니다. 일반항 만들었네요. 그 저거를 저거가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자. 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 넣었을 때. n에다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만들어지도록 뒤에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 있어줘야 돼요. 아, 저 1은 그냥 근데 이거 1 넣으면 그냥 3이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수 한번 넣어볼게요. 7, 11, 15, 19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자, 등차 수열이지? 얼마큼 커지고 있어? 4씩 커지고 있습니다.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이 친구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 4n. 공차에다 n을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이 나와야 돼. 뒤에다가 3 붙여주면 되겠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쓰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써서 전개하면 4n 전개하면 마사에다 7 더하니까 뿔3 같은 값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얘를 빠르게 보는 방법 등차 수열 일반항 빨리 찾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공식을 주로 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물론 기본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의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말하던 거 계속 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떠? 이거 뭐야?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기 전에 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기호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S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약속이야. S는 sum의 약글자입니다. 합, sum, S-U-M, sum. 아니 근데 발음 이상하지? 아니요, 좋아요. 썸 탄다 할 때 그 썸 말고 썸. 아 다른가? 썸? 다른 거죠. 썸. 발음이 다른가? 섬.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냐? n번째 항까지 더하세요의 개념이 돼요. 합의 개념입니다. 어디까지 더하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어디? n번째 항까지 더하시오라는 뜻이 돼요. 그럼 SO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더해?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의 뜻이 되는 거야. S100 이러면요.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100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요 표현, 새로 나온 표현 하나 더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항 편의상 내가 A라고 놓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하면 나오는 거죠. 쭉 가서 맨 마지막 n번째 항 어떻게 표현돼? A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되겠죠. n번째 항까지 합, 얘를 SN이라고 할 거예요. 라는 거야. 여기서 이 SN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똑같이 SN을 밑에다 한 번 더 쓴 다음 둘이 더 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쓸 때는 위치를 바꿔서 씁니다. 맨 끝에 있는 n번째 항을 앞에다가 먼저 쓰고 그 다음 순서대로 계속 쓰도록 할게. 자, 얘 n번째 항 썼어요. 그럼 n-1번째 항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2d 되겠죠. 공차 하나 빼주면 되겠지. 해서 공차 어디까지 빼요? 첫 번째 항까지. 다 빼는 것까지 가야 되겠지. 단순히 뭐 한 거냐면 위에 있는 등차 수열 순서를 거꾸로 바꿔 쓴 거야. 얘네들이 더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ESN이 되고, 자, 얘네들이 더하면 E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이 돼.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EA 플러스 어떻게 될까? n-1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D가 n 빼기 2개 있었는데 하나를 더했죠? 그럼 몇 개 있어? n 빼기 1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 더해도 마찬가지. 왜? 밑에 있는 줄은 공차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위에 있는 애들은 공차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했을 때 결과가 계속 어떨까? 동일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둘 더해도 E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입니다. 첫 번째 항 얘네 둘 더하면 나오는 값, 두 번째 항 더하면 나오는 값, n번째 항 더하면 나오는 값 전부 다 똑같지. 그러면 얘는 EA 플러스 n-1D를 몇 개 더한 걸까요? n개 더했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n 붙이면 되겠지. 요거 이해돼요? 곱하기 n 붙이는 거. n개 있다. 사과 3개 있다. 이런 거. 3개짜리 사과가 10개 있으면요. 3개짜리가 30개 있는 겁니다. 3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면서 3을 10번 더하면 되는 거지. 네. 3 곱하기 10. 자, ESN 되겠네요. 그럼 SN은요. 2분의 N E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첫 번째 식이고 얘가 너무 길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파란색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 2분의 N 자 이거 2A를 쪼갭니다. A 더하기 n-1D 이렇게 쪼갭니다. 그 다음 이 친구를 자세히 볼게요.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n번째 항이 표현이 됐죠. 왜 그래 왜 이래? 나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문자 보내서? 쌤 유진이는 잘하지. 내가 문자 뭐라고 보냈지? 쌤이 요즘 서울 나 히로시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 일단 그래 수열 등차 합 얘기하고 있었어. 합을 하고 있었어. SN은 그래서 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요. 얘는 누구를 의미해? n번째 항, 일반항을 의미하죠? 네. n번째 항을 의미하지?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
2분의 n a 플러스 n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합인데 n번째 항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끝에 있는 항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L, last. 마지막 항. 이란 뜻이야. 해서 둘은 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L은 마지막 항이다. 끝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럼 2분의 n. 여기서 n은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항이 n개 있으니까 우리 n이라고 표현이 된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a 플러스 첫째 항 더하기 l. 마지막 항. 이렇게요. 해서 말로 얘기할 때는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걸 계속 강조할 겁니다.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으로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요.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개수할 때 원래 좀 시옷 안 들어? 이거 바뀌었죠? 2년 전에 표준어 규정이 바뀌면서. 개수도 저렇게. 네. 옛날에 개수랑 비교하라고 그랬었어. 최소값 이렇게 사이쇼 다 들어가게 바뀌었습니다. 개수랑 다른 거래. 이것도? 또 개수. 개수 다른. 개수는 뭐 개수는 개수가 옛날에 이거 다르거든요. 개수가 한 자리.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얘들아, 눈치가 없어. 아, 근데 황소는 네, 네. 어떤 거? 우리랑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아니 걔 월요일 걔가 영어는 주중반이어서. 걔가 31일인가부터 들어온대. 월요일부터. 근데 수업은 우리 반이었어. 우리 반이라고? 네, 우리 반. 주말 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반이랬는데. 주말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여기 반이라고. 스카이 반 아무나 안 들여보낼 건데 이제. 아 그래요? 인원 마감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증가는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안 와요? 정말 잘하면 증가. 정말 잘하면 한두 명. 정말 잘하면. 잘해요. 그럼 봐서.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내가 모르니까요. 시험 왜안 와요? 캠프 가고 간부 수련회 가고. 아프대 신정. 신정이 아프고요. 야 나도 없었으면 그거 혼자 들을 뻔했어. 혼자 먹고 나도 어제 엄마한테 전화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새로 나온 표현 SN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합니다. 합. 썸의 앞글자예요. S. 근데 발음 이상하니? 아니요 그냥 썸? 섬? 아니 맞아. 아, 얘도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 눈치 없게 나 그냥. 이상하다고 몰랐을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SO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어요. 얘는 A1, A2, A3, A4, A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S4라고 하면 A1, A2, A3, A4 이렇게 표현되겠죠. 둘이 빼면 없어지지. 네. 누구 남어? 얘만 남죠. S5에서 S4를 빼면 A5만 남는다. 그러면 자, S100에서 S99를 빼보겠습니다. 누구 남을까요? S100. A100. A100이죠. A100.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보도록 할게요. 누구 남을까요? AN. AN이죠. AN 뭐예요? AN 뭐야? AN n번째. n번째 항, 일반항이죠. 네.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넣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느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S2 빼기 S1은 A2. 왜요?
이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두 번째 항 더한 값에서 이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뭐야? 첫 번째 항 얘기하는 거지? 1, 2번째 항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그럼 두 번째 항만 나올 거야. 말 되지? 너 안 되죠? S0 하는 거 없어요? 자, 저겁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S1 빼기 S0은 A1이다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얘예요. S0.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 0번째 항까지 합이요. 자, 수를 우리가 배열했을 때 첫 번째에 있는 수, 두 번째에 있는 수, 세 번째에 있는 수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2번째에 있는 수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죠. 1.5번째 수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 0번째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n자리는 항상 자연수가 와야만 되고 S0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에다 1을 넣었을 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n은 2보다 큰 애 넣었을 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죠. 두 번째 항부터만 알 수 있다는 거야. n에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2 넣고 3 넣고 4 넣는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S1이죠.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첫 번째 항만 얘기하라는 거잖아. 해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쓰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같이 써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다 따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합쳐서 한 번에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경우도 보여드리도록 할게. 0번째 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나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이렇게 있는데 나 0째야 이런 애 없잖아. 나 1.5째야 이런 애도 없죠. 네, 0째 작년인가요? 한 학생한테 너 집에서 몇째니? 셋째요. 그럼 네 다음이 0째야? 그러니까 아니요, 첫째 앞에가 0째인데요. 그럼 걔 어디 있어? 글쎄요. 뱃속에 있어요. 그럼 네 다음이잖아. 그러네.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영재. 바보예요. 예. 아무튼 뭐 이런 표현들 자연수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개념 같이 또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일단 개념 얘기로는 192페이지까지 등차 수열까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거 안 해요.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는 지금 안 보고 문제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조화 수열하고 개차 수열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일단은 빠진 걸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그때그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